우리 송재호 의원님, 우리 제주도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말로 어려운 환경인데 큰 성과 내주셨습니다.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착하고 나서 우리 오영훈 지사님하고 저녁을 간단하게 했는데 제주도에서 민주당이 온전하게 제주도정을 맡게 된 게 형식적으로는 20년인데 실질적으로는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송재호 위원장님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제주도민들께 많은 지지를 받게 된 게 다투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과거에는 많이 내부 분열, 갈등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단합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의외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정말 맞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대표적인 모델 예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을 합치고 국민들께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맡은 일이 국민을 대기해서 국민의 힘을 대신하는 그야말로 훌륭한 일꾼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일상적으로 잘 실천해서 국민의 신임을 믿음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게 성공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해주셨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위기이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위기고 또 어쩌보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포함해서 체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약간 너무 멀리 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제 우리 제주 토론회에서도 후보들과의 약간 논쟁이 됐던 것들이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약육강식을 통제하고 절제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류만이 유일하게 이런 공동체와 법 규정, 윤리, 도덕, 원칙, 상식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본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이게 정의다 또는 최대한 공동체가 관여하지 말고 각각의 욕망을 채우도록 최대치로 허용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 집단들 세력이 있는 거죠. 소위 신자유주의 또는 자유주의로 불리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적인 사고,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존중한다, 공동체의 관여와 간섭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사조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불평등과 양극화, 또 지나친 불평등과 양극화가 결국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말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고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교육 체제를 가지고 인적 자원의 역량이 매우 높은 상태.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상태인데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미래가 암울하게 변하고 있을까? 그 원인을 모두가 이제 알게 됐죠. 불평등이다. 불공정, 엄청난 격차, 자산 배분 또는 소득 배분의 불평등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을 알기 때문에 대책도 그 원인 속에서 쉽게 발견해낼 수 있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조정하는 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미래의 소득과 자원 배분에서 이런 경향성을 완화하는 것은 정치적 결단만으로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저는 한 개인이 삶을 포기한 경우가 있는 것처럼 한 사회 공동체도 소위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것처럼 그 공동체 자체가 존속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학자가 말한 것도 있죠. 그게 이제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출생률의 극단적 저하. 후세를 생산하지 않는 거죠. 전 세계 대한민국에서 출생률이 낮은 나라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출생률이 낮아지냐? 이건 출생률 대책이라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론 재정적 지원이나 뭐 일가정 양립이니 온갖 정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별무소득이 왜 그럴까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미래에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용기가 있죠. 그런데 미래가 암울하면 현재가 아무리 풍족해도 좌절, 절망하고 결국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 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그런 기대가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았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 시간이 더 나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믿어져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내 자식들한테 내가 앞으로 겪게 될 더 많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게 결국은 출생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이 공동체의 최소한의 규율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배분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누가 세금을 더 낼 것인가, 누가 어떤 기회를 가질 것인가, 이게 다 정치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는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사회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도 정치. 사람들은 정치 참 싫어하죠. 여러분 안 싫어하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 그런 뭔가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안타깝게도. 이유는 그때까지 정치가 결국 국민들한테 희망적이지를 못했으니까 그렇습니다. 희망적이지 못해서. 그런 대표적인 이유가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 거잖아요. 정치인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거짓말쟁이, 뭔가 불신, 아마 그럴 겁니다. 연관 검색어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불신 아닐까 싶어요. 또는 나쁜 사람. 꽤 많이 쌓인 거죠. 그리고 우리와 경쟁하는 세력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아주 대놓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 선거 때 한 약속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속한 분들이 한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당연하다. 거짓말을 안 하는 정치가 없냐 이런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믿질 않아요. 뭔 말을 해도 무슨 또 거짓말이겠지. 공약 그래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겠지. 그런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길을 제시해야 된다. 미래 20년, 30년 후 또는 내 한참 후에 5년에, 내 5년에 또는 내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상은 어떻게 더 나아지게
될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미래의 꿈과 희망을 당장은 이루지 못할지라도 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최소한 불신받지 않고 기대받는 정치 되고자 노력했고, 또 앞으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차악으로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정치 세력 당이 아니라 흔쾌히 애한 세력으로 주권정당으로 내 삶과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책임질 역량 있는 정치 집단으로 선택할 수 있게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정당은 국민 주권주의를 실천하는, 대행하는 정치 집단이죠. 그렇죠? 정치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싫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주 소규모 공동체 10명이 하는 개모임 같으면 사실은 이제 맨날 모여가지고 일 있을 때마다 다 토론해가지고 합의해보고 토론 결론 안 나면 표결해서 제주도로 갈 것이냐 설악산 갈 것이냐 결정하면 되죠. 그러나 이게 인구가 많고 또 지리적으로 많이 이격돼 있으니까 또 그 많은 현안들을 다 직접 논의해야 하는 게 비효율적이니까 결국은 우리를 주권자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뽑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국민의 보수를 받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것이죠. 이 정치 집단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더 나은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 말하면 되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의무가 있는 사람. 결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는,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리인들이 그런데 가끔씩 착각을 합니다. 선거 때 했으니까 우리가 내가 이겼으니까 4년 동안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나한테 권력이 주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권력을 주어진 게 아니라 권력을 잠시 맡은 거죠. 위임받은 거죠.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여의도에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임받은 대리인의 자세인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적인 모습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 정치인들의 집합체 또는 정당이라고 하는 이 조직 속에서 과연 당원을 당의 주체로 생각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국민과 당이 너무 괴리되어 있다. 뭔가 지배체제의 느낌을 주는 대리체제가 아니고 지배체제. 국민과 동떨어져서 약간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지배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이 국민에 충실한 대리 집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 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충성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충성스러워야 한다고. 내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갑자기 이 보수가 쓰는 단어를 쓰네. 네, 여러분, 간단한 얘기인데 누가 쓰든 좋은 말은 써야지 누가 쓴다고 그 단어를 포기하면 단어가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오염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버이죠. 기억나십니까? 내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뭔가 문제가 될까 얘기는 할 건데 단어는 그렇게 오염이 돼가지고 얼마나 가슴 점 있는 단어예요. 어버이. 이거는 잘 보니까 이게 뭐야? 여기서 그 말 잘 안 써요. 포기하지 말자. 동지. 약간 쳐다보니 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하튼간에 정치는 대리하는 것이고 그 대리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바로 정당인데 이 정당은 본질적으로 정치 권력 획득을 소위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죠? 이걸 비난할 수는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국민으로부터 정치 권력을 위임받아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잘 수행하고 그 성과와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평가받고 다시 그 권한을 위임받는 그 과정이 바로 정치인 것이죠. 선거. 그래서 저는 이 정치가 정당이 이기는 정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구호가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기는 하면 여러분 그냥 따라 하든지 안 하든지 하시고 이재명은 하면 한번 다시 해보시고 이기는 민주당 힘이 없어 그죠?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장경태 합니다. 박찬대와 함께 합니다. 서영교 어디 갔어요? 서영교와 함께 갑니다. 바로 여기서 경쟁 의식이 나오겠습니다. 갑니다 그랬더니 박찬대 의원께서 갑니다. 예.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아 또 그렇게. 네. 그래서 저는 이기는 민주당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 대선에서 우리가 졌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후보인 제에 있는 것이죠. 뭔가 뭐 때문에라고만 하지만 그 때문에조차도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인데 넘지 못했고 그 넘지 못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전쟁에 있어 졌을 때는 장수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후보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후에 많은 분들에게 새롭게 접촉을 해보면 여전히 제 손잡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아직도 TV 목격했다 이런 분도 여전하세요. 여전할 뿐만 아니라 그건 감성적인 영역이라 우리가 세월과 함께 또 단단해지면 적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노동자들이 서민들이 지방 지역이 겪게 되는 이 엄청난 폐보와 그 고통을 보면 정말로 죄스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당장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들이 대폭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노인 일자리 뿐만 아니라 무슨 지역 화폐 예산 이것도 전액 삭감한다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지원도 상당히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격리되거나 이런 자기 돈 내고 해야 된다. 지원을 대폭 줄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압박이 아주 심해지고 있죠. 또 지방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어들고 예를 들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수도권에서 하겠다. 수도권은 집중되잖아요. 그런 거야말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지방을 해줘야 지방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능해질 텐데 오히려 자꾸 퇴행하는 거죠. 안 그래도 재원이 부족한데 다른 나라는 횡재세 이런 걸 거듭하면서까지도 이 불평등을 좀 완화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민 대중들을 위한 지원, 대정 지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3천억 이상 영업이익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만 세금을 낮춰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법인세 감면한다고 보니까 모든 법인들이 혜택을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최고 소득세를 구간을 없앤다는 것인데 이거는 3천억 이상이 원래는 25%를 내는데 거의 3천억 이상 영업이익이 있는 초대기업만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22.5%로.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부자일수록 세금을 더 걷어준다. 어쨌든 이런 퇴행을 통해서 국가의 재정 여건이 약해지고 사람들의 삶도 어려워지는 걸 보면 정말로 제가 이런 걸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 봅니다. 엄청난 그 책임감, 또 부채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지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뭐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는 지지 않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그 자신이 질 수밖에 없는, 어쩌면 운수가 좋으면 이기고 통상적인 그러니까 일상적 경쟁을 한다면 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이런 구조적 소수 구조, 이 속에서 다시 패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개인적인 사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저 자신도 그 역사적 책무감이랄까 부채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지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당을 국민들이 흔쾌히 선택할 만한 그런 당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사실 상당한 논쟁거리였는데 우리 국민들이 양당 체제 하에서 지금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 둘 중 하나 선택을 강요당했습니다. 둘 중 하나. 그건 양당 체제입니다. 제3의 선택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럼 기권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딘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선택한다면 좋아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좋을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나쁜가? 덜 나쁜 걸 선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사실 차악 선택, 울며 겨자 먹기로 덜 나쁜 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어떤 풍조가 생겼냐면 뭐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 잘하다가 실수하면 너 손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이 실수하면 우리한테 기회 온다. 실패하면 우리한테 기회 온다. 이 생각이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모두에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뭐 당 대표, 당 전당대회에 나가냐마자 이걸 가지고도 그런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저한테 말리는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첫째, 개인적인 손실이 너무 크다, 위험하다, 가만히 있으면 후보될 텐데 뭐 하려고 하느냐. 아니 그러면 당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국민의힘이 잘 못할 거고 실패할 게 확실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 그 생각으로 실제로 그 이유로 저를 하지 마라라는 적이 참 많았어요. 특히 여의도에 오래 있었을수록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측면으로 좀 간파를 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왔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대로 적응하고 살았으면 새로운 삶을 살지 못했겠죠, 그죠? 저는 특히 우리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정치 세력이 운수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정말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실천해서 국민들이 저 길 믿고 함께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정당이 되지 말자. 반사이익 정치, 차악 선택 정치, 울며 겨자 먹기 정치, 이런 거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색다른 이유일 수도 있는데, 저는 시대가 변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양당 체제에서 그리고 안 듣기 싫으면 덜 싫은 쪽을 선택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사실은 더 싫은데 잠깐 잊어먹고 예를 들면 그 촛불로 탄핵으로 퇴진됐던 세력이 다시 집권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 싫다. 더 싫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선택을 한 측면도 있다. 물론 후보의 준비 구조에 가장 크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남 탓한다고 그럴까 봐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삶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드리다 보니까 우리 기성세대 저하고 비슷한 또래 여러분들은 생각해보면 형제들이 좀 많죠. 살면서 참는 게 그게 덕목이 돼 있어요. 또 언니 오빠가 좀 그래도 참고 또 내가 먹고 싶어도 형제들 위해서 좀 양보하고 싫어도 감수하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희생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온 방식인데 요즘은 형제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외아들 외딸이거나 아니면은 뭐 형제 보통 이게 기본인데 여기는 불합리한 선택을 부모가 강요해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럽니다. 이게 전에는 시키면 했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담하면 바로 전화가요. 장영태 의원 이거 좀 가까우시? 네. 그래서 이게 인류학적으로도 행위가 바뀌었다. 결국은 우리가 차악 선택 시스템에서 상대가 더 실패하길 기다리고 있어서 우연히 우리가 이기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연에다 맡기면 상대의 행위 결과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양당 체제, 양당 체제 안에서도 차악 선택 정치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당 체제를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장기적으로는 정치 체제를 바꿔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바꾸려고 우리가 노력할 겁니다. 제가 대선 때 약속하고 있고 가능한 권한을 가지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흔쾌히 선택할 수 있는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가 우리 당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해서 이 전당대회에 나왔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건 여의도의 말과 탈이었지 사실 우리 국민 지지자 여러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당심과 민심 말고 여심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다. 여의도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조우석도 주고 그러시지. 그래서 제가 출마 기자회견에 당심, 민심, 여심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일치해야 되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쩌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당을 저는 이기는 당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기는 민주당 꼭 만들어야죠? 네! 사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방법이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치가 나의 삶을 혁명적으로 획기적으로 확 바꿔달라 이렇게 과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일단 존중 좀 해라. 전 국민의 뜻에 엇나가지 말고 사적 욕망 때문에 국익이나 우리 국민의 삶을 방치하지 말라. 그죠? 맡긴 일 좀 제대로 해라. 약속한 거 좀 지켜라.
싸우지 좀 마라. 근데 나쁜 거하고 싸워야 돼요.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다툼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우리가 정말 이기는 길을 생각해 봤습니다. 국민 소개 당이 있어요. 국민이 바라는 만큼 바뀌어야 된다. 저한테 출마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근거가 또 그거 있었어요. 당은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 할배가 해도 바뀌잖아. 진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괜히 바꾸려고 하면 시끄러워진다. 그리고 당신도 엄청난 갈등 때문에 손상을 입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자. 상대방이 실수할 것 같다. 상대방이 실패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기회가 오니까 가만히 조용히 실수하지 말고 기다리자. 이것도 많았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이 왜 안 바뀝니까? 바뀌어야죠. 그리고 역시 그건 기대치의 차이일지도 모르겠는데 당이 바뀐다고 해서 빨간 당이 파란 당 되고 네? 그 진보 당이 약간 보수당으로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 국민이 기대하지 않는 이유인 몇 가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첫째, 저는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신뢰. 안 믿잖아요. 쉽게 약속하지 말고 약속한 건 꼭 지키고 작은 일이라도 해내려고 노력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신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행사한다는 것을 진정성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씩 하는 걸 보니까 작은 일을 해내는 걸 보니까 앞으로 큰 일도 해낼 것 같은데 라는 기대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면 되죠. 기대라고 하는 건 많은 걸 했을 때 만족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저는 국민이 만족하는 정당을 만들자고 하지 않아요. 기대하는 정당을 만들어요. 기대는 작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을 해내서 거기에 조금 쌓이면 기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정당과 국민과의 관계도 친구 관계, 부부 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뭘 엄청나게 많이 해줘서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 배우자가 또는 남편이 아내가 엄청난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어오면 사랑합니까? 사랑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성공해야지. 네. 그것도 뭐 하나의 요소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침밥을 누가 지었으면 아이고 아침밥이 왜 이리 맛있어. 얼마나 고생했어. 머리 헤어스타일 바꾸고 아이고 왜 이리 이뻐졌어. 이렇게 관심 갖고 애정 표현하고 근데 그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애정이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관심 갖고 사랑하고 이러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점점점 사람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죠. 저는 경상도 경북 사람들을 무뚝뚝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반면 교사를 참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또 빈말이지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되게 좋아해요. 표현하고 작은 거라도 이렇게 애정 표현하고 그런 게 우리 국민들과 당 사이에도 필요하다.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국가 이익, 국민의 더 나은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실제로 먹으면 그게 전달이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됩니다. 작은 거라도 실천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기대를
다시 복원하는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사랑을 받는 그런 정당이 되면 이쪽이 더 싫은데 싫지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맡길 만하다라고 하면 저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네. 그 길을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해서 당의 균열 갈등 없이 우리가 당을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해당 행위하고 국민들부터 지탄받는 국민이 도저히 선택할 수 없다 이런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그죠 합리적 평가를 받아서 국민과 당원에게 기회를 주면 되죠. 저는 합리적인 시스템 속에서 우리 당원과 국민에게 기회를 주면 저는 그게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최대한 분열 없이 하되 지나친 경우야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다 가려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하고 소통하고 혁신하고 통합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함께 나누면 우리가 이기는 민주당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 그리고 우리 장경태 우리 박찬대 의원님, 송재 의원님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같은 길을 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